경주 땅에 하지산 또는 부산이라고도 불리는 산이 있었다. 이 산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고 사방이 깎아 세운 듯하여 쉽게 오를 수 없었다. 그 바위 위는 능히 장정 100여 명이 앉을 정도로 평평하였고 멀리 산들과 바다가 아득하게 보이며 눈아래로는 경치가 비할 데 없이 빼어나게 좋은 곳이었다. 이 바위는 지맥석이라고 불리었고 옛날 삼국시대 김유신 장군이 이곳에 보리를 가져다가 술을 담고 바위 위에서 잔치를 벌여 군사들을 시게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 바위는 전장에 나가는 군졸들을 격리하기 위한 곳이었으며 보리를 나르던 말의 흔적이 오래도록 남아있었다고 한다. 이 지맥석의 옆쪽에 주암이라 불리는 큰 바위가 있었고 거기에 신비스러운 기운의 동굴이 있었다. 옛날 이 동굴에서 한 도인이 단정히 앉아 돌을 닦고 있었다고 한다. 점점 도가 통하게 되어 어느덧 많은 신장들을 자유자재로 부르기에 이르렀다. 내가 이 산에 온 지도 여러 해가 지났구나. 하지만 새 속의 모든 번뇌를 떨치지는 못한 듯하구나. 도인은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반성하고 수련을 하였고 더욱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하여 정진하였다. 수십 년이 지나 그는 눈을 감으면 천리를 볼 수 있었고 바다 건너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여느 날과 같이 돌을 닦으며 명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산 아래에 있는 한 주막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나그네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자네 이번 궁에서 열린 잔치를 보았는가? 그 귀한 기회를 어찌 놓치겠는가. 내 벼슬이 볼품없어 오래 머물지는 못했다만 참 기막힌 모습이었네. 나그네들의 말에 호기심이 생겨 이어지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산의 진미보다 궁녀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줄 알았다네. 허허, 자네 큰 욕심을 부리는 듯하네. 궁녀라면 임금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중 문득 궁금한 마음이 생겼다. 나는 모든 물욕을 물리치고 흔들리지 않을 만큼 높은 경지에 올랐다. 그리고 여색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러나 궁녀의 아리따운 모습을 대하게 된다면 어떨까? 그때도 역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노릇이지. 아직 확고한 자신이 서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더욱 돌을 닦아야겠다. 도인은 눈을 감고 다시 깊은 명상에 잠겼다. 도인이 부리는 신장들은 언제나 도인의 주변에 있어 그를 보호하고 또 불임을 당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중얼거리는 도인의 혼잣말을 들었다. 궁녀라는 게 뭘까? 대고라는 여인들이지. 그렇게 아름다운가? 그렇다면 한번 보고 싶군. 이런 훌륭한 도사께서도 궁녀를 보면 마음이 움직일지 모른다고 하였으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궁금하구만. 사람이 아닌 신장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인간처럼 여인에 대한 욕심들이 끌어오르기 시작하였다. 대궐은 어디 있는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지. 그러면 우리 궁녀를 데려다가 한번 재미를 보는 게 어떻겠나? 그거 좋은 생각일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장들은 이런 수작을 꾸미고 도사의 눈을 속여 터무니없는 짓을 벌였다. 신장들은 바람으로 변하여 허공을 날아가 대궐에 이르렀다. 신장들은 궁녀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들어갔다. 과연 궁녀들은 한결같이 얼굴이 아름답고 바라보기만 해도 간장이 녹는 듯하였다. 신장들은 눈에 띄는 아름다운 한 궁녀를 바람으로 휩싸 공중으로 날아갔다. 궁녀들 눈에는 신장이 보이지 않는 터라 모두들 질겁을 했다. 갑자기 한 궁녀가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 정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궁녀들은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갔다. 궁녀들은 이 믿지 못할 광경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신장들은 이 궁녀를 자기들이 있는 주암 근처로 납치하여 이리저리 바라보고 노리개 삼아 희롱하고 말았다. 그런 다음 다시 바람을 타고 날아가 궁녀를 대궐 뜰 안에다 내려놓았다. 신장들은 궁녀를 납치하여 재미를 보고는 더욱 흥이 나서
그러한 행패를 계속하였다. 아침에 없어졌던 궁녀가 저녁에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었다. 궁녀들은 어디로 납치되어 가는지도 몰랐고 한번 당하면 을의 몸을 더럽히곤 하였다. 신장들은 흥에 겨웠으나 궁녀들은 전전긍긍하였다. 이 소문은 결국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당장 그놈을 잡아라. 그놈을 잡아서 차명에 처하라. 임금은 크게 노하여 대궐 안팎을 엄중히 경계하도록 많은 군사를 풀어놓았다. 그러나 바람을 타고 허공을 날아오는 신장들을 막을 도리는 없었다. 또한 신장들의 모습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 언제 왔다가 언제 사라지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다. 모두들 눈을 뜨고 당하기만 하는 것이냐? 임금이 아무리 펄펄 뛰어도 소용이 없었다. 저런 쳐죽일 놈이 있느냐? 임금은 알 수 없는 괴물을 잡기 위해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하나의 꾀를 생각해내었다. 그러고는 신하를 부르고 말을 하였다. 궁녀를 모조리 부르라. 그리고 붉은 모래를 가지고 오라 하였다. 듣거라. 너희들은 항시 이 단사 가루를 몸에 지니고 있거라. 만일 그 요물에게 끌려가거든 그 요물이 있던 곳에 은밀히 이 단사 가루를 뿌려두어라. 대궐 안에 드나드는 것을 잡을 수 없으니 단사 가루가 뿌려진 곳을 찾아서 요물을 잡자는 계획이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바람과 함께 한 궁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꼭 잡고 말겠다. 여봐라. 궁을 더럽히는 이것들을 꼭 잡아오거라. 임금은 많은 군조를 풀어 단사 가루가 뿌려진 곳을 찾게 하였다. 대궐 가까운 곳과 성안은 물론 멀리 떨어진 곳까지 샅샅이 살피게 하였다. 그러나 행방은 묘연하여 알 수가 없었다. 하늘로 솟지 않고서야 어찌 단사 가루가 뿌려진 곳이 없더란 말이냐. 임금은 더욱 많은 군조를 풀어 깊은 산속까지 살피게 하였다. 그러던 중 하지산 기슭 근처에서 단사 가루가 뿌려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임금에게 급한 보고가 들어갔다. 장소를 찾았습니다. 거기가 어디더냐? 하지산 기슭의 어느 바위 근처였습니다. 그래, 그 요물이 있더냐? 살펴보니 단사 가루가 뿌려진 근처에는 바위로 된 동굴이 있었고 그 속에는 한 늙은이가 승복을 입고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물이니라. 임금은 무엄한 짓을 저지르던 요물을 단단히 혼내주려는 생각에 수천 명의 군조를 거느리고 떠났다. 비록 늙은 중이 형삭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요물임이 분명하니 각별히 조심하여라. 마치 전쟁터로 향하듯 임금이 직접 지휘를 하였고 군졸들은 칼과 창을 휘두르며 출발하였다. 하지산에 이르러 군졸들에게 산을 포위하도록 하고 임금은 몇몇의 장군과 병사 수십 명을 거느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과연 바위로 된 동굴 안에는 늙은 중이 앉아 있었다. 단정히 앉아있던 늙은 중인 도사는 눈을 들어 이쪽을 바라보았다. 산을 포위하고 있는 수천의 병사의 수에도 놀라는 기색 없이 눈을 감고 두 손을 합장하며 주문을 외기 시작하였다. 그때 갑자기 때 아닌 바람이 불더니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허허! 잠시 멈칫하고 섰던 임금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깜짝 놀랐다. 갑자기 하늘에서 수많은 신병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들의 번쩍이는 투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칼과 창 또한 무섭게 번쩍거렸다. 그들의 얼굴은 이글이글 타오르듯 하였고 눈에서는 불을 뿜어내는 듯 하였다. 임금 자신이 거느리고 온 병사는 수천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금 갑자기 나타난 하늘의 신병들은 좋기 수많은 되어 보였고 모두 이쪽으로 향하여 금세라도 달려들 것 같은 형상이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임금은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 그 자리에서 물러 앉았다. 더 진격하는 것은 고사하고 목숨도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이다.
다들 물러서라. 임금은 황망히 명령을 내리고 병사들과 대궐로 급히 달아났다. 대궐에 돌아온 임금은 낮에 보았던 꿈만 같던 상황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였다. 내 다시 생각해보니 그 중이 보통 사람은 아닌 듯하다. 도술로 그렇게 많은 하늘의 신병을 나타나게 하였으니 이는 필시 높은 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분명하다. 내 다시 그 중을 만나봐야겠다. 임금은 이번에는 중신을 몇몇 골라 그 중이 있던 산으로 보냈다. 예를 갖추어 정중히 대궐로 모셔오려는 것이었다. 도사는 이 청을 거절하지 않고 중신들을 따라 대궐로 들어왔고 임금은 그를 반가이 맞았다. 과인이 고명한 사람을 몰라보았으니 그 허물을 탓하지 마시오. 도사는 합장하고 고개를 들었다. 도사는 이미 도통하여 완전히 속세를 떠난 터였다. 궁녀를 보았을 때는 어떨까 하고 스스로에게 의심이 갔던 단계도 지난 지 오래였다. 이렇게 예를 갖추고 불러주시니 황공 무지로소이다. 내 한 가지 청이 있소이다. 과인과 백성을 위하여 이 나라의 국사가 되어줄 수 있겠소.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소승을 그리 생각하여 주신다니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도사는 임금의 청을 수락하고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간 대궐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소승이 신장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 탓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소승이 도닦기에 여념이 없는 사이 신장들이 소승의 눈을 속여 저지른 일이 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신장들은 크게 벌 주었으니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후로는 궁녀들이 납치되어 가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도사가 머물렀던 산은 5개의 산봉우리가 있어 오봉산이라고도 불린다. 옛 도사가 있던 동굴이 지금의 주사굴이라고 하며 그 산에 주삼이라는 절이 세워졌다고 한다. 아득한 옛날이어서 어느 임금 때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